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날강도다. 이상하지 않나요? 대화 제안에 미국에겐 욕설로 답했지만 트럼프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신호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 지금 바로 풀어드립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생각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정말 잘 지내죠. 우리는 좋은 관계입니다.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현재형으로 말했어요. 편지를 보냈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답을 피했지만 그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외교에서 부정은 명확하게 하거든요.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트럼프는 트위터로 깜짝 제안을 했고 48시간 만에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악수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은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서요. 북한에는 대화의 손을, 이란에는 폭탄을. 이게 바로 미국식 외교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김정은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미국을 날강도라고 욕하면서도 정작 트럼프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속에 핵심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노동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미국과 서방이 세계 불안의 주범. 기사는 격렬했습니다. 날강도, 전쟁광, 침략자. 거친 표현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묘합니다. 미국과 서방이라고 했지 트럼프라고 하지 않았어요. 백악관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해볼까요? 바이든 시절에 북한은 백악관에 노쇠한 바이든, 민주당 정권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오바마 시절엔 더 직접적이었죠. 오바마의 적대 정책이라고 이름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트럼프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반미 메시지로 내부 결속은 다지되 트럼프와의 대화 통로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을 쾅 닫지 않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북한이 정말로 대화를 거부하려 했다면 트럼프의 위선적 제스처, 쇼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직접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김정은이 직접 주재한 중요한 회의였죠. 이 회의에서 경제, 농업, 건설 정책은 상세히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외교 부분은 완전히 비공개, 대외사업 부문 결정서를 채택했다는 한 줄만 나왔어요. 왜 숨겼을까요? 김정은은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공격당했고, 중동은 불타고 있고, 유럽은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북한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답은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미국의 전략적 여유입니다. 미국은 지금 다방면 전선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란과 긴장,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견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북한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건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미국 국내 정치입니다. 트럼프는 2024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임기는 2029년까지. 그는 딜메이커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는 트럼프의 최고의 성과가 될 수 있죠. 김정은도 이걸 압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배웠어요. 트럼프는 쇼를 좋아하지만 실질적 양보도 요구한다. 능거려. 세 번째 변수는 북, 중, 러 삼각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대미 협상 카드가 2019년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미국과 안 만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백업이 생긴 거죠. 화면 이물출 교수 인터뷰 자막. 이물출 경남대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정은은 단기적으로는 자강 노선을 유지하되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실용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회담 가능성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19년 오사카 G20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깜짝 만남을 가진 것처럼 에이펙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직접 오기는 어렵겠죠. 한국이니깐요. 하지만 친서나 특사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매우 미묘한 외교 게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메시지죠. 이건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던진 말이 아니에요. 반면 북한은 어떤가요? 노동신문 일면에 미국은 날강도라는 격렬한 표현을 실었습니다. 반미 수사를 쏟아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 개인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이든이나 오바마 때처럼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북한이 남겨둔 여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외교정책 부분을 완전히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점이에요. 경제나 농업정책은 상세히 보도하면서도 대외 문제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한 줄로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옵션을 열어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회담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은 약 30% 정도로 봅니다.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나 내년 초 다른 국제 무대를 활용해서 깜짝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죠. 2019년 오사카 G20 때처럼 말이에요. 김정은이 직접 나가긴 어렵겠지만 친서를 통한 메시지 전달이나 고위급 특사 파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상징적인 만남으로 시작해서 물꼬를 트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초반에 큰 성과를 내고 싶을 겁니다. 남한이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30%입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대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50% 정도로 봅니다. 북한이 만나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미국이 먼저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고 요구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식의 선제 조치를 원할 겁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그때 빈손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죠. 이번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양보에는 작은 보상을, 큰 양보에는 큰 보상을,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죠. 트럼프는 큰 딜을 선호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실무진들은 단계적 접근을 더 선호할 겁니다. 이 줄다리기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관망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은 가장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약 20% 정도로 봅니다. 북한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당분간은 북중러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죠.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지원하고 중국과 경제 협력을 늘리면서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더 지켜보는 거예요.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더 바빠지길 기다리거나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본다거나 중국의 대미 정책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서두를 필요 없다. 우리 카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면 2026년 이후로 대화를 미룰 수도 있어요. 다만 이 시나리오의 리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20%로 낮게 봅니다. 결국 공은 김정은의 코트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이제 김정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의 타이밍이 언제일지가 북미 관계의 향방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트럼프와 김정은 다시 만날까요? 북한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북미 관계 계속 주시하고 분석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